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인천 유나이티드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를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뭐 포항 쪽보다는 포항은 제가 좀 평소에 리뷰를 많이 해드린 편이라서 포항 쪽보다는 조금 인천 얘기를 조금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 제가 이제 이번 시즌에 리뷰를 자주 하진 않았지만 참 팀이 잘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팀이 인천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경기 자체가 어떤 인천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주도적인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선수 구성 자체가 뭐 좋은 선수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K리그에서 이 선수 진짜 잘한다, 막 되게 개인 기량이 좋아 이런 선수들보다는 각자 장점이 있고 또 그에 또 따라오는 단점이 또 있고 이런 어떤 장단점을 많이 좀 보여주는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축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장점은 극대화시켜야 돼, 단점은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전술적인 면에, 그러니까 팀적인 면에 좀 더 무게가 실리기 마련이고 그런 거를 위해서 조성환 감독님이 좀 힘을 많이 쓰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경기가 제가 봤을 때는 타 팀이 봤을 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입을 해서 봤을 때 제가 인천 팬이라 그러면 이번 시즌 내내 인천 경기가 너무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마무리할 줄 알고 승리를 이렇게 많이 따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기는 팀은 즐겁거든요. 근데 이 팀이 진짜 단단하고 누가 봐도 좋은 팀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 이게 화려하지 않아도 이 팬들만큼은 정말 큰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팀 진짜 너무 좋아, 안 무너져, 뭐 이런 게 되게 뿌듯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틀 전에 부천이 경남한테 당하는 거를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열은 받았어요. 저도 이제 경기 결과가 너무 아쉽잖아요. 되게 잘했는데 저희 부천도. 하지만 뭐 부천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만큼은 이번 시즌 진짜 잘했다고 너무 박수 치고 싶고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우리 감독님, 제가 갓 영민이라고 항상 부르는데 요즘 갓 두 개 붙였었거든요. 갓민이라고. 예, 이영민 감독님하고 정말 선수들이 잘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우리 팀은. 내년에도 선수들 좀 나가고 들어온 선수들이 있어서 다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내년에도 잘할 거라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올해 조금 실패가 그렇게까지 아프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열받아 하고 목요일부터는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런 느낌인데 인천이 좀 그런 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보기엔 3위가 좀 유력한 것 같고, 그다음에 김기동 감독님에 대해서는 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좀 안 드리고 좀 인천 쪽에 무게를 두고 설명을 하면서 좀 팀을 칭찬하면서 또 시즌을 좀 정리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먼저 좀 볼까요? 제가 너무 떠들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참고로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 기간이라서 빨리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가끔 제 채널에 와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안 한다느니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시험 끝나고 그다음에 시즌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끝내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좀 슬슬 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여유 있게 그 라이브 같은 거 좀 키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이번 경기에서 참 인상 깊게 봤던 건 지금 또 잔소리가 좀 길어지는데 이거는 그래도 경기 관련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전 포항하고 인천하고 붙으면 이게 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어떤 이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뭐냐면 포항 스틸러스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괴롭힐 텐데, 왜냐면은 포항이라는 팀 자체가 굉장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리버풀 같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의 포항은 예전엔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포항은 굉장히 리버풀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위험 지역에다 볼 투입하고요, 떨어지는 거를 세컨드 볼 싸움에서 늘 이깁니다. 포항이 거의 제가 보기 6대4로 이기는 것 같아요, 늘. 그러니까 이게 울산이나 전북한테도 까다롭게 상대한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위험 지역에다 때려놓고 거기서 떨어지는 세컨드 볼 싸움에서 활동량과 어떤 적극성과 그다음에 이 집중력을 가지고 이겨내기 때문에 이게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내렸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꾸 거기서 뭔가 하나 빠지고 하나 실수하면 뭔가가 일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항이 세밀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위협적입니다, 이 팀이. 저는 포항 같은 팀을 만나면 되게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은 기본적으로 수비를 탄탄하게 하는 팀이니까 인천이 버텨서 역습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포항이 두드려서 뚫고 나가느냐, 이게 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어떤 먼저 갖게 되는 느낌인데,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인천이 이번 시즌에 이래가지고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천도 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한데,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수비 라인이,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수비 라인이 이렇게 깊이 내려가면 이제 역습 나가는 거리도 너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나가는 거랑,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여기 뭐 최종 수비 라인이 거의 뭐 페널티 박스까지 완전히 다 물러섰다. 그래서 이 뒤에 물러서 있다 그러면 이제 역습거리가 아까랑 확 달라지죠. 한 이만큼 10m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니까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인천은 이번 시즌에 잘 밀고 나오고 있다. 수비 라인이 높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여기는 좁다. 여기는 좁아요. 근데 여긴 높아요. 이 뒤는 본인들이 쫓아갈 수도 있고 골키퍼가 커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롱킥이 길면 이제 사이드 쪽으로 몰거나 아니면 이쪽에 그 골라인 아웃을 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지만 또 촘촘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적극성과 소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두 가지를 잘 겸비한 수비를 펼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좀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달려들진 않는데 보면은 굉장히 간격 유지를 잘해서 중앙에 못 들어오게 좀 틀어진 게 느껴지시죠? 이거요. 지금 보면 여기 중앙 쪽에 못 들어오게 틀어지잖아요. 여기 미드필더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측면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잡고, 여기를 이번에는 여기가 올라오면서 여기를 메우고, 이주영 선수가 올라와서 메우고, 여기를 다시 좁혀버려가지고 이쪽으로 또 못 들어와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도 못 들어오고 이쪽을 중심으로 딱 틀어진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가보면, 그러다 이제 또 반대로 전환되면 또 다 같이 이동합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부르면서 오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나가니까 또 다 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4명이 여기 다 와 있네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가운데 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인천이. 근데 이제 이것도 포항이 이걸 또 알고 롱킥을 자주 시도하고 전방적으로 한 번에 때려주는 패스들을 적절히 섞으면서 인천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장면도 되게 좋았습니다. 포항 팬들한테 포항이 나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 보시면,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서도 저는 이게 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여기 두면 하창래 선수가 아마 밀고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뭔가 깨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 나와서 볼이 예쁘게 못 나가게 제어를 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여유가 없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엔 다시 좁히면서 이쪽에서 다시 중앙을 좁혀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달려들지 않죠. 그죠? 물러나죠, 지금. 수비 라인을 어디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또 지금도 아까 여기서 김민석 선수인가요? 여기 잡으러 나왔던 것처럼 이쪽 이원 지역에서 뭔가 공 잡을 것 같다 싶으니까 이명주 선수가 달려들죠, 지금. 뒤로 밀어내려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들 바깥으로, 이 조직 안으로 못 들어오게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게 계속 이걸 흔듭니다. 이주영 선수가 나오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이 포항 제가 단번에 넘기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흔들려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전반 초반이고 하니까 간격 유지가 진짜 잘 되고 계속 잘 버팁니다. 그죠? 네. 요게 지금 이제 인천이 이번 시즌에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수들 중에 뭐 이명재 선수는 제가 보기에 개인기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육각형의 선수들보다는 어디는 좀 많이 나와 있고 어디는 조금 들어가 있고 이런 선수들이 많은데, 이런 조직력을 가지고 시즌을 잘 운영해 왔다라는 점을 좀 칭찬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장면 더 보여드리면, 비슷한 장면들이 있어요. 이 장면도 비슷한 장면인데 계속 기다려주죠. 네, 이런 장면이 있고요. 요게 하나가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만 내려서 있으면 인천이 이제 뭔가 상대를 괴롭히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인천이 참 잘 시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뜬금없이 전방 압박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뜬금없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본인들이 잡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역습을 전개를 하죠. 좀 단순할 때도 있지만, 물론 이제 선수들이 더 뭔가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을 때는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 쪽을 깊이 밀어놨을 때는 절대로 그냥 내려가질 않습니다. 지금 이제 높은 곳에서
스로인이 되니까 다 올라와 있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쉽사리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공을 뺐으면 그 자체로 본인들이 역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포항도 이거를 단번에 풀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장면들 보여드리면, 이 보통 김보섭 선수가 이제 여기 역습 시작할 때가 많은데, 지금도 보면 이건 일반적인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뭐 내려서야 될 장면인 것 같은데, 이 김보섭 선수가 본인이 뭔가 지금 고개 돌리는 거 보셨나요? 김보섭 선수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라인이 좀 높아져 있네 싶고 여기 지금 백패스 가니까 여기서부터 압박 들어갑니다. 근데 손으로 이명주 선수한테 지금 지시하는 거 보셨죠? 이게 좋은 팀일수록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지금 지정을 해서 신진호를 이명주 선수가 잡아주라고 본인 손으로 얘기한 다음에 지금 본인은 전방 압박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여기 압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선수 김민석 선수죠. 여기 따라 나와서 여기 압박할 준비 같이 해줍니다. 이게 여기가 안 따라오잖아요. 이만큼이라도 올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패스가 나갈 때 가속해서 붙으면, 패스가 나갈 때 굴러오는 시간 동안 막 가속해서 붙으면 그래도 여기를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김보섭 선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를 아무도 안 따라온다, 지금 여기 없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그냥 김보섭 선수 바보 되는 거예요. 하창민 선수가 그냥 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밀고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같이 계속 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인천이 팀적으로 확실히 조금 이런 어떤, 우리가 내려설 때는 기본적으로 내려설 거야. 근데 김보섭이나 누구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압박 시도할 땐 같이 간다. 그게 딱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이 팀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전 증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쉽게 나가기가 힘들고 롱킥 이렇게 롱킥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 뺏어내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제가 보기엔 이제 주심이 또 김종혁 주심이라 좀 관대하게 본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인천이 내려설 때와 나갈 때를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저는 좀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왜 적어놨죠? 이거 왜 적어놨을까요? 그 다음에 요거구나. 요거는 이제 공격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인천이 이제 공격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르난데스가 없는 상황에서,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건 뭐 사실은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좀 윙백들의 공격 가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인천 자체가 그렇게 막 볼을 예쁘게 찬다는 느낌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조성환 감독님 예전에 제주에서 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템포들이 좋아요. 제가 뒤에도 아마 보여드릴 것 같은데, 볼 나갈 때 템포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압박을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원터치가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원터치가 나가려고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죠. 제가 이 장면에서 그냥 말씀드려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델브리지 선수가 여기 김동민한테 줍니다. 김동민한테 주는데 이거를 원터치로 주고 싶어요. 여기 있는 선수한테, 혹은 여기 있는 김도혁한테 원터치로 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축구 하시다 보면은 뭐 아마추어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 패스에서 중요한 게 주는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선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동민 선수가 원터치를 주려고 그러면 여기서 불러야 돼요. 이강인 선수네요. 네. 이강인 선수가 야! 줘! 라고 불러야지 원터치가 나가지, 여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주면 이제 공 뺏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볼이 없는 선수들이 잘 움직여줘야 돼요. 템포를 올리려고 그러면 공 없는 선수들이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이 좋을 때 원터치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움직이는 선수를 보면 그거 자체가 말로 부르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뭐 부르는 거라고 하는 거는 서 있는 거니까 그런 건데, 움직이는 선수가 포착이 되면 그 앞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그거는 마치 몸으로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로 가니까 내 앞에다 볼 때려줘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장면에서 제가 인천이 확실히 공격에서도 조금 서로 약속돼 있구나, 잘 약속돼 있구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받으러 나와주니까 미드필더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델브리지가 그냥 가까운 선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사익 공간을 보면서, 근데 보면 김보섭 선수가 벌써 움직이고 있잖아요. 받으러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쵸? 네, 받으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델브리지가 줄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받으러 오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니까. 근데 그리고 보면은 여기 따라오던 수비 선수가 왜 여기를 안 따라오고 여기로 가고 있을까요? 뒤로 가잖아요 지금 몸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볼 없는 선수가 움직이니까. 그쵸?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잠시만요. 만약 이걸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선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따라 나와서 묻어 나왔겠죠. 네. 그래서 압박돼서 뒤로 돌아 나오는 게 됐을 텐데 여기서 받으러 나오다가 돌아가는 움직임 때문에 여기는 수비를 떼어놓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사실은. 그죠? 여기를 메워줘야 돼요, 지금. 여기 들어오니까. 근데 보면은 이럴 때 지금 인천이 좋은 게 이 측면에 있는 윙백들입니다. 여기 이주웅 선수도 있고 오재석 선수도 있고 이 두 명의 선수들을 이렇게 윙백들은 뭐 김준혁 선수도 있고 뭐 강윤구 선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이런 풀백들이 윙백들이 잘 움직여주면서 공격을 본인들이 점유를 잡았다고 생각할 때 수비할 때는 촘촘하게 서지만 점유를 잡았다고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3백을 세우니까 넓게 벌려서 가지고 이쪽을 괴롭힐 준비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미 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는 여기서 물론 뭐 일이 터지진 않습니다. 일이 터지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를 위협할 만한 그런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런 거에 더해서 한 장면만 더 보여드리면 이 장면도 뭐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치상 원리상 비슷한 건데 이것도 보면 잡았죠. 근데 보면 이제 윙백이 이제 공격하러 갑니다. 오지수 선수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제가 뭐라 그랬죠? 원터치가 나가려고 그러면 볼이 없는 선수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수가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얇아졌죠? 얇아졌을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네, 어찌됐든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오지석 선수가 딱 움직여주면서 템포를 올리는 게 바깥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여기다 그냥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인천의 어떤 공격의 한 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인천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깔이고 많은 팀들도 따라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천을 이제 제가 이번 방송을 켜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저는 참 스토리를 잘 만드는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장에 들어올 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대구 FC 그 가마 감독 얘기 때도 그렇고 FC 서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나? 가끔 보면 제가 느끼기에 조금 강약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운영에 강약 조절이 좀 부족한 팀들이 있어요. 안 하는 팀들이라거나.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게 아시겠지만 플로우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질하고 우리나라랑 했을 때 5대1로 뭐 브라질이 크게 이겼지만 우리나라가 볼을 잡고 주도할 때도 있고 황의조 선수 골 나온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한테 찬스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경기적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특히나 우리 K리그 정도의 어떤 이런 그래도 하나의 리그에 속한 팀들끼리 붙었다 그러면 이게 점유율이 30%뭐 40%뭐 이렇게밖에 안 나올 수는 있어도 그렇다 그래서 경기 전체를 다 주도할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하프라인도 못 넘게 반코트 게임 차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동네 팀이랑 동네 아마추어 팀이랑 프로팀이랑 찬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아직 프로끼리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90분 내내 주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게 저는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경기 플랜을 짜서 나오는 게 전 중위권들의 어떤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콘셉트를 이렇게 짜서 나가자. 전반에 요만큼은 힘쓰고 잠깐 버텨. 그때는 조금 숨도 쉬고 숨도 돌려. 왜냐면 그때 힘을 몰았어야 되니까. 힘을 몰았어야지 나보다 힘이 강한 상대를 넘어뜨릴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몰아뜨려 딱 해가지고 한 골 딱 들어가게 만들면 거기서 승점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힘을 좀 빼고 나오고 어떤 때 힘을 많이 쓰고 나오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어떤 경기 운영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경기 플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먼저 실점하거나 먼저 득점하게 되면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굳이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 있잖아요. 조금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골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경기 변수로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나온 경기 플랜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인천이 이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몇 장만 안 보여드리고 가려고요. 아유 왜 이렇게 길어지냐 또 20분이 됐네요. 항상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장면들인데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르죠. 벌써 압박의 강도가
심상치가 않네. 안 물러나죠. 밀고 나오죠. 이제 여기 있는 윙백들이 이제 밀고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싶으실 겁니다. 여기서 또 싸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유도하게 되고 뒤에 또 나오던가?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랑 다르게 계속 달려들죠. 그리고 홍시우 선수랑 둘이서 압박해요. 전방을. 여기 계속 달려 나오죠. 여기 끊어내죠. 이렇게. 물론 이게 위험 부담을 좀 높이는 거긴 해요. 본인들도 달려들다 보면은 실수할 가능성도 크고 뒤가 넓어진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인천은 제가 보기엔 이번 경기에서 후반에 걸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후반에 힘을 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장면 보여드리면 이 장면도 잘 보시면 이거는 저거네요. 이 장면인가? 제가 이거 왜 적어놨죠? 잘못 적었나? 지금도 보면 이제 템포는 빠르다. 확실히 패스 템포가 요건 보이긴 하는데 왜 적었는지 모르겠네. 저거는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다른 걸 봤어야 되나? 요 장면 있구나.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랑 비슷한 장면인데 이제 굉장히 압박강도 높여가지고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게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죠. 지금 이렇게 홍시 선수가 끊어내는 것 같은 장면들. 이런 것들을 노리고 전방 압박 강도를 이주용 선수네요.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는 거죠. 사실은 요런 위에서 끊어서 우리가 뭔가 1을 치겠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제가 59분 10초라고 적어놓은 게 압박 강도를 높인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경기가 운영이 좀 그랬다. 지금 이제 내려선 거죠. 왜냐면 포항이 볼을 잘 돌리면 내려와서 수비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형태가 보면 바뀌어 있어요. 5-3-2로 그쵸? 홍시우 선수가 아까는 측면에 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옆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압박을 더 강하게 걸겠다는 거죠. 전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밀고 올라옵니다.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기다렸거든요. 계속 밀고 올라오죠. 그래서 파울은 불렸지만 이렇게 해서 끊어내면 역습을 시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인천이 후반에 힘쓰는 게 딱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일단 먼저 하나 달려드는데 이 위험 부담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지만 이 포항도 볼을 잘 차는 팀이다 보니까 원터치로 이걸 풀어나와 버리니까 이게 지금 달려드는 수비의 어떤 약점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또 아다리가 하나 맞아들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보면 이게 포항이 잘하는 거예요. 전반전에도 제가 보여드릴 만한 게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압박을 진짜 잘 대처하는 팀이에요. 포항이 아까 롱킥으로 풀어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원터치 패스나 투터치 패스나 템포를 올려가지고 도망 나오는 걸 진짜 잘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압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압박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왜 풀리냐면 이수빈 선수 이거 원터치 때문에 풀리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이명주 선수를 잡았으면 이명주 선수가 지금 잡아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수빈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요. 뒤에도 붙어가지고. 근데 이거 원터치로 풀어버리니까 이명주 선수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공이 측면으로 빠지니까 아차 싶겠죠. 측면으로 고개 돌아갔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뒤에서 움직이는 이수빈을 잡는 건 이거는 어떤 선수가 와도 반응을 못해요. 근데 이게 그냥 풀려져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이게 또 공격적인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좀 아다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있었고 아까 포항 거 중에 하나는 제가 압박 대처 잘한다고 적어놓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안 적어놨나봐요. 안 적었나 보입니다. 어찌됐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포항이 잘 풀어나오는 것들이 인천한테는 위험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실수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포항이 잘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어떤 인천의 경기 자세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에 힘을 몰아써서라도 우리가 골을 넣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주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수비만 잘하겠다의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인천을 따로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리뷰를 할 생각이 없는데, 전 후반전을 진짜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우리가 이길 거야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버텨서 비기겠어, 하나 들어가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었다 그러면 내려섰겠죠. 계속 그냥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역습만 때리면서 축구를 했을 텐데, 저는 그런 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밑에 있는 팀들이 그럴 수 있지만 좋은 축구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좀 스토리를 본인들이 플랜을 가지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이 이번 경기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순위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길 거야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후반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순위를 내가 8위 할 거야, 7위 할 거야, 이 정도 생존의 목표가 아니야,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싸우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전 중위권들이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비전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때 힘쓴다, 이때 어떻게 할 거야, 이때는 골 넣을 거야 라는 거를 본인들은 최소한 가지고 들어와야죠. 팀이 약속해서 들어와야죠. 우린 이때 힘쓸 거야. 그러니까 그때 선수 교체하고 좋은 선수들 넣어서 그때는 너희 부셔버린다 라는 거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좋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이런 게 저는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이거 똑같아요. 한 골 먹은 뒤에도 인천은 계속 공격합니다. 어차피 한 골 먹어서도 그렇지만 이게 후반전 내내 이어져 왔던 공격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은 이 중원에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당탕 하면서 그죠? 이것도 막 튀는 게 많고, 또 원터치로 나가죠 또. 근데 중앙에서 계속 돕니다. 멀리 안 가고. 이건 포항이 좋았던 장면인데, 이 다음 장면인가 보네요. 자, 이 장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홍시구 선수가 먼저 어깨를 딱 넣으면서 이렇게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여기서 또 다시 압박하고 안 내려가죠 절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전 득점이 이게 좀 관대하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죠. 김종진 심이. 전 이거 뭐 불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계속 달려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천이 득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안 나오나요? 득점 나와야 되는데. 계속 치료를 받고 있군요, 완델손 선수가.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그냥 이 원터치 원터치에서 패스가 나온 거에서 한 번, 여기서 공을 끊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것까지는 일반적인 일인데, 여기서 김도혁 선수가 준 거를 여기서 정혁 선수 맞죠? 원터치로 준 게 이제 홍시우 선수 쪽에 너무 좋게 왔고, 강현무가 한번 막았지만 여기서 지금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인천 선수들도. 왜냐면 힘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공이 떨어지면 무조건 달려들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김도혁 선수가 끊어낼 수가 있었고, 이 슈팅, 그 다음에 이거 김보섭 선수의 마무리. 여기 보면은 인천이 전반전에 페널티 박스 안에 이렇게 많이 있을 일이 없는데, 지금 여기 6명이나 들어와 있는 형국을 만들어 놨죠. 이게 결국엔 누구의 힘이겠어요? 팀의 힘이죠. 감독님의 힘이고. 왜냐? 후반전에 우린 골 넣을 거니까. 먹더라도 넣을 거니까. 일단 하나는 넣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인천이 이번 경기를 1대1로 마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시즌 전체랑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번 시즌 초반에 있었던 그 문수에서 있었던 울산하고 인천 경기를 보면서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였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경기는 인천이 다른 플랜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전반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 강하게 울산의 최전방부터 울산을 압박하면서 울산의 후방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전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고사가 2골 넣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인천의 경기 운영에는 강약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축구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냥 뭐 다 축구 얘기로 그냥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축구에서 좀 아무리 빠른 선수라 그래도
되게 빠른 선수가 있더라도 속도 변화가 있으면 못 막는, 아니 막기가 그래도 수월하다는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제 속도가 80점입니다. 80점짜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옆에 있는 선수 90점짜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90점짜리 속도를 가진 선수가 더 빠르겠죠. 최고 속도는. 근데 90점짜리 선수가 대체로 속도의 변화폭이 70하고 90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정도 다른 수비수들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80으로밖에 못 뛰지만 혹은 70이어도 돼요. 제가 20으로 뛰다가 70으로 뛰면 상대 수비가 반응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 아마추어 때 축구 가르치시던 분들이. 너는 항상 왜 이렇게 똑같이 뛰냐. 속도 변화 좀 줘라. 팍 튀어나가고 팍 튀어나가고의 변화가 있지. 상대가 당황하지 그래야. 왜 계속 그냥 똑같이만 뛰어다니냐. 그러니까 너 그러면 벗어나지를 못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거 인천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능력치 자체가 저는 뭐 K리그에서 그렇게 특별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힘을 몰아쓰기 시작했을 때는 그 본인들 상대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니까 그때는 상대를 무너뜨릴 만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중에 언제 내가 얘랑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지, 언제는 내가 힘을 쓸지, 그래서 얘를 넘어뜨릴지를 항상 구분을 해서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항상 즐겁습니다. 인천 경기를 볼 때. 그래서 인천 경기는 제가 막 선수들 움직이고 막 볼 전개가 어떠고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야 오늘은 언제 힘쓸까 이거를 보고 경기를 집중해서 보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팬들 제가 좋아하실 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균형을 잘 유지한다는 거는. 거기에 어느 순간에 꼭 힘을 써서 무너뜨리려고 해서 그때 골을 하나씩 넣기 때문에 경기장 갈 맛이 나는 거죠. 안 무너지니까. 제가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인천이 굉장히 이번 시즌 잘 운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제가 나중에 그 리뷰를 라이브로 하면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인천 팬들이 제 방송에 그렇게 자주 안 오세요. 제가 기억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가자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천의 이번 시즌 4위잖아요. 최소 4위고 3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4위, 인천의 4위. 저는 인천은 사실상 우승이랑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인천 팬들한테 서운해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왜냐면 그 씀씀이 자체가 기업 구단들을 쫓아가기가 힘들잖아요. 특히나 전북이나 울산은. 그러니까 두 팀 정도는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기력 측면에서. 왜냐면 좋은 선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포항은 물론 돈을 많이 안 쓰는 구단이지만 어찌됐든 뭐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 온 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유스풀이 있고 뭐 인천 대공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포철고가 유나이도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항이 3위한 것도 괜찮고 제주도 있고요. 사실은 돈을 더 쓴 구단 중에는 거기도 있고 뭐 다른 기업 구단도 있다 보니까 인천으로서는 그냥 마냥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4등까지 했다는 거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지금 인천이 보여줘야 될 미래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팀들이 시민구단이라 그러면 시도민구단이라 그러면 한정적인 씀씀이에서 이런 식으로 축구하는 건 어떨까라는 거를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선수단 구성을 장단점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감독님의 성향에 맞게 또 감독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 선수들을 모아서 그거에 맞게 잘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감독님의 뚜렷한 색을 또 입히긴 입히지만 동시에 이렇게 상대를 괴롭힐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기에는 선수단 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상대가 못하는 거를 더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정도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정도에 유지해놓고 조금 어디다가 힘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저는 중위권 팀들한테는 굉장히 순위를 올리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성환 감독님이 확실히 그 인천의 선전에는 많은 공을 가지고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인천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내년에 만약에 혹시라도 ACL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 영문 이름이 박힌 유니폼을 갖게 될 텐데 인천 팬들은 좀 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인천이 앞으로도 조성환 감독님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 그러면 중위권을 싸움을 하겠지만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장담을 못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쉽진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번 시즌은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가고요. 그 다음에 최종 라운드 끝나고는 미리 좀 다 보신 분이
없겠지만 뭐 미리 공지를 드리면 최종 라운드는 아마 뻘리케이 채널에만 간단하게 한두 개 올라갈 것 같고요.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시험이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쯤에는 제가 한번 라이브도 좀 키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못했던 얘기들은 좀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